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모두 잘 보내셨죠?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로 판명돼서 격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회원분들께는 회원 영상으로 괜찮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나리오랑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빅히트 엔터 청약일입니다. 8조 6천억 이상이 몰렸다. 그래서 거의 90대 1 정도가 돼요. 89.6대 1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보고 그리고 10월 옵션 만기일 연휴 때문에 좀 빠르게 다가온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저희가 요날 트럼프 대통령 확진 나온 다음에 금요일 개장을 앞두고 저희 회원분들께 영상에다가 말씀드린 게 27,000포인트만 유지돼도 괜찮고 최악의 경우는 60일선 이탈해서 27,000포인트 쪽으로 내려가는 게 최악의 경우고 최악의 경우가 아니다라고 할 경우 그냥 무난한 거는 60일선 정도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60일선 구간 정도만 잘 지켜줘도 괜찮다. 27,000 한 4, 500 요 정도만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줬고 오히려 60일선 흔들기 한 다음에 21선까지 이탈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21선 부근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27,600을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우지수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21선, 61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인데 이 구간에서 위쪽에서 위치해야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고 21선이 꼬리를 말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11,000포인트 유지해주면 좋고 요 11,000포인트 살짝 아래쪽 요 구간을 크게 이탈만 안 하면 된다. 근데 11,000포인트 유지해주는 게 좋다. 요러면은 이제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고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선을 한 300포인트 정도는 밀려도 우리 시장은 보합권 전후로 출발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포인트 정도 밀렸고 우리 시장은 역시나 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금요일 날 강했다. 패닉셀 이런 건 없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연휴 이후에 페닉셀 같은 건 없었다. 왜? 금요일 날 밀린 것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이틀 우리 연휴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내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약세를 보일 필요는 없다. 거기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양쪽 다 이제 21선, 60선 지켜줄 구간은 잘 지켜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부정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오늘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확진된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오늘 좀 특이한 소식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쇼맨십을 발휘해서 군부대 주변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이제 지지자들 이제 인사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경호원들이랑 무슨 죄예요? 잘못하면은 이분들도 확진 걸리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병원 밖 모든 팬이랑 지지자들한테 감사하고 당신들이 애국자다 쇼맨십을 펼치면서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징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이렇게 걸리면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랑 격차가 10%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금 렘데시비르랑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고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오늘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극복해 나가는 코로나는 극복 가능하다라는 컨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그래서 코로나 보세요. 제가 걸린 다음에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신감 있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이제 대통령 총리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좀 큰 건으로 치면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중환자실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복귀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본인들은 이제 영국은 자유분방 국가라서 이제 코로나 감염자 많은 거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본인도 걸렸었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나머지 뭐 브라질 이제 보우소나로 대통령이라던가 3주 만에 퇴원했죠. 7월에 감염된 다음에 이 양반도 이제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좀 강경한 사람이에요. 브라질의 트럼프라고도 불리는데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다. 그리고 본인이 걸린 다음에 금방 나았죠. 3주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트럼프도 이제 본인이 이제 나는 약간의 비만도 있고 이제 고령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극복하면은 다들 이제 문제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쇼맨십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요로 보시면 되고 뭐 에르난데스 이제 온두라스 대통령이나 자니네 아네스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뭐 수장들은 뭐 2주 정도 만에 가벼운 증상 후에 완치가 되었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과테말라 대통령인데 아직 그 치료 중이고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고혈압이 있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어서 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로 분류되죠. 그러다 보니 요 과테말라 대통령은 회복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저질환 있는 사람도 회복이 되고 트럼프처럼 이제 배 나온 사람도 저도 배가 좀 나왔지만 배 나온 사람도 해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 걱정 없다라는 것으로 극복 과정을 이제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 이 서양 정서에는 그게 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극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시고 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이제 뭐 하원이 좀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경기 부양책이 2달 가까이 진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기존의 백악관에서 이 공화당에서 이제 뭐 1조 달러 뭐 얘기하다가 5천억 달러 줄였죠. 그런 다음에 지금 1조 6천억 정도로 이제 뭐 중간 단계를 좀 찾자라고 1조 6천억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3조 4천억 이건 뭐 엄청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돼서 본인들도 쭉 낮춰서 2조 2천억까지 낮췄습니다 현재. 그래서 2조 2천억과 1조 6천억 사이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6천억 달러 정도 이 격차를 어떻게 이제 줄이면서 이제 뭐이 부분을 통과시킬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뭐 미국에서 저기 뭐 베트남을 이제 환율 조작국 관련해서 조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외 이슈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지수 중요하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으니 전략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지수가 조금 좋았을 거예요. 그 2300 돌파한 다음에 연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확진 걸리면서 좀 불안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돼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도망가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주식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하지 않았죠, 오늘은. 그리고 선물도 2,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고 그리고 콜옵션도 37억이나 오전장에 개장초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외가 쪽만 조금 늘리고 있었는데 매수 금액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만기주에. 그리고 풋옵션은 매도. 그러면은 하락 포지션 풋옵션은 청산을 하고 콜옵션 상승 포지션 선물 매수 주식 매수해서 완벽하게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놨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특이 동향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 시장을 밀어내렸던 주범이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 해서 뭐 이거를 뭐 100%다 믿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매수가 들어왔다. 아무리 뭐 단타성 짧은 자금이어도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을 더 주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15포인트 부근이 막혀 있었는데 이 구간이 21선 있는 구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21선이 2370포인트 약간 위쪽에 있는데 이 구간이 막혀 있던 거예요. 기존에 매도 우위로 해서. 근데 오늘 보시면은 315포인트에 굉장히 큰 물량. 요건 추정치니까 정확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건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치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좀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315포인트 요 구간을 막아놨던 매도 우위였던 부분을 오늘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매도 우위였는데 매수 우위로 전환되면서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연육 때까지만 해도 이 21선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으면서 수급이 변화해야지 돌파할 수 있지, 아니면 저항받고 밀리거나 저항받고 밀렸다가 21선 부근에서 마감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였었는데 오늘 수급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환되면서 21선 돌파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열려있냐, 2400 위쪽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0 뭐 한 2, 30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열려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100%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21선 돌파할 가능성. 그래서 내일은 여기 진통을 좀 보이다가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나오겠죠. 내일 수급이 또 그럼 볼만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아요. 해줄 거 이상을 해줬어요. 사실은 오늘 내일 이틀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수급이 나오면은 좀 만족스럽겠다 싶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다 좋은 수급을 해줬으니 내일은 오히려 콜옵션이 매도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위에를 다시 막는다던가, 예를 들면 317.5를 막는다던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21선 돌파 시도 나오다가도 다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아니다라고 하면 2400 정도를 만기일까지 해서 목요일 전까지 해서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봐야 지금 구간에서 2%밖에 안 돼요. 2400이라고 해봐야. 코스피 지수로 2% 정도는 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수급이 좀 전환된 것이 생각 외로, 제 생각보다도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영향력으로 지금은 2400 위쪽을 살짝 열어줬다. 그러면은 요거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지수가 요렇게 선 두 개 그어놓고 2300 중반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2400 중반에서 밀리고 2300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2400 중반까지 올라가고 2300 중반. 그럼 약 200포인트 정도 되는 사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올라가도 여기를 바로 넘어가기는,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바로 넘어가기는 어렵고 요 구간까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돌파할지를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그럼 잘못하면 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을 저는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할 줄 알았는데 좀 크게 바운딩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계거리는 다 이거 둘 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 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뭐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0.6% 약세권까지 갔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뭐 반등 나오면서 마감까지는 코스피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선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최소한 800 중반까지는 올라온다. 850, 60 이렇게는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는 올라왔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현금화할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데, 투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포지션을 잡고 트레이딩하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포지션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탈할 때 바로 빠르게 매도하지 않아요. 꺾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현금화를 꼭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닥까지 뭐 내려와서 확인하고 반등 나오면 요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화할 때. 현금화하실 분들은 이렇게 현금화하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은 연휴 때까지만 해도 요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휴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바운딩이 나와서 현금화를 할 거면 요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연휴 즈음에서는 고민은 하지만 현금화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연휴가 끝나고 오늘 수급을 보니 현금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 정도 수급까지 오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좀 더 봐야겠죠. 오늘 하루 지난 거니까. 근데 가능성은 좀 높이고 있어요. 굳이 현금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뭐 21선 돌파한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 부근 넘어가서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돌파 여부를 보면서 좀 버텨보든지 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이거는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얘기고, 좀 매매 관점으로 해서 좀 난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겠다, 트레이딩 약간 투기 관점으로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지지선 딱 정해놓고 21선이든 아니면 가격 지지선이든 이탈하면 현금화하는 거예요. 이 밑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본인의 그 기준이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기준에 맞게 본인의 기준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매도했다라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은 뭐 21선이 됐던 아니면 가격 지지선이 됐던 본인이 정해놓은 지지선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포지션 트레이딩 투자 관점이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반등 후에 이 구간은 저항 구간이구나 느껴질 때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간이 매도 자리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현금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원하시는 분들은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현금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수급이 만들어졌으니 여러분도 수급 동향 다시 확인하시면서, 저는 팩트를 알려드리니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도 21선 뭐 단기적으로 뭐 이탈을 했었는데 살짝 걸쳐놓는 정도는 돼 있습니다. 21선 올라타면 뭐 6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겠죠. 이번에 돌파하냐 나중에 돌파하냐 차이지, 돌파는 될 거라고 봅니다. 6만 원은 여기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 이 구간이 저항이 되는데, 이 구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는 뭐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삼성전자 모하이닉스보다는 이제 그 소부장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부장이나 뭐 비메모리 쪽을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는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1차 벤더 쪽을 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특이 동향으로는 뭐 기아차, 현대차, 요 자동차 완성차 쪽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제 미국 내에 그 공장 재가동 후 3개월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랍니다. 8.9%면은 미국 시장 점유율 이거면은 한국차의 최전성기 시장 점유율이에요. 8.9. 이게 2011년 이때 8.9%하고 9년 만에 지금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쾌거를 이룩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력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도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것도 뭐 좋습니다. 9월 판매량, 미국 시장 판매량이 이제 54,790대가 됩니다. 이게 전년월 동기 대비해서 5% 정도는 증가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진짜 좋은 거는 제가 기아차를 띄워드렸는데, 기아차가 이제 저항을 돌파해서 5만 원대로 다시 진입을 했죠. 오랜만에 진입을 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54,790대라고 했죠. 근데 기아차가 더 많이 팔았죠. 55,519대로 현대차랑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더 많은 정도의 판매량을 보였다. 전년월 동기 대비해서 이제 그 24%가 늘었습니다. 24.4%가. 그래서 기아차가 엄청난 약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18만 원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49,000원대의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해서 5만원대 진입. 현대차는 18만원 저항받던 구간을 갭으로 넘어간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죠. 갭으로 돌파해서 양봉까지 세워줘서 18만원 쪽을 안착한다. 그럼 20만원 정도 도전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만원 쪽 도전해서 실패할 때 매도하냐 아니면 20만원 넘어가면 한 22만원 정도에서 정리하냐. 그거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만원만 유지해주면 보유하면 되죠. 18만원 다시 이탈하면 정리인데 흐름 자체는 최근에 뭐 호재를 쏟아내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현대차에서 이제 더 강하게 푸시하는 쪽이 수소 쪽이었고 그 다음에 부로 나오는 게 전기 쪽이어서 전기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3사가 있는데 전기차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소가 메인이라서 전기가 부각이 안 되는 게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전기를 메인으로 하고 수소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해서 부가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이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매매하지 않겠습니다로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부터 요거를 조금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수소가 우위였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주가 전기차 쪽으로 이게 파벌 싸움이 있는데 전기차 쪽 파벌이 좀 우위를 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소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메인이고 어디가 이제 서브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전기가 메인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전기차 우리나라 배터리 그 3사 특히 뭐 LG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수주를 시작한 게 2009년부터예요. 그러면은 11년 되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당시에는 수출을 나옵니다 해도 전기차를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프라도 조금씩 구축되기 시작하고 전기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 점점 늘어나고 뭐 유럽이랑 이제 중국이랑 뭐 아주 뭐 앞장서서 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중국에다가 뭐 대놓고 야, 우리 탄소 제로 할 건데 니네도 요 부분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 쪽을 우리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죠. EU에서도 중국은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방향을 제 기준에서는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았냐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못 올라갈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3사 배터리 3사랑 수장끼리 회동을 하고 할 정도면은 현대차가 이번에 확실하게 마음 먹고 방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뭐 조인트 벤처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이 전기차 쪽을 크게 키워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아이오닉 브랜드까지도 런칭을 했다 알려드렸는데 현대차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게 조금 이상하네 의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갈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 현대차가 제대로 된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좋고 전기차 쪽 얘기하면 만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에서도 인정한 기술력이고 만도가 기술력이 전기차 쪽 기술력 굉장히 뭐 좋다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도 기존에 요게 한 차례 천양봉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죠. 만도 29,000원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 보일 거고 올라왔을 때도 요 33,000에서 34,000원 여기서 진통이 살짝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은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력 못 올라오고 지지력 테스트 잘 받은 다음에 지금 또다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도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완성차 업종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뭐 완성차 업종이라고 해야 현기차를 보면 되는데 전기차 쪽으로 집중하면서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까지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업종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이제 최근에 한온 시스템까지도 많이 말씀드렸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을 같이 포착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쉬고 있다가 올라오고 21선 올라타고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있겠죠.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정도 요 저항받고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콜라가 이제
뭐 사기다 이런 얘기가 공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등 정도는 나왔어요. 21선 정도는 건드렸는데 니콜라 격영진이 이제 CEO가 이제 뭐 나갔는데 사퇴하고 나갔는데 경영진이 지금 공장 준공이랑 대량 생산 개시하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솔루션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요 21선 걸리느냐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42,500원 구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머지 뭐 순환매 나온 쪽, 순환매 보기 전에 빅히트 청약 간단히 봐드릴게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내일 신청하시면 돼요. 내일 10시부터 4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NH투자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그래서 이쪽 4개 증권사 쪽에 이쪽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경쟁률이 높았어요. 한국투자증권이 114.82 대 1이었고요. 미래에셋대우가 87.99 대 1. 미래에셋대우가 뭐 가장 뭐 이제 평균에 가깝네요. 전 평균이 89.6 대 1이니까. 그리고 NH투자증권이 69.77 대 1. 키움증권이 66.23 대 1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이제 청약이 들어가고 빅히트 청약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탈락한 자금들은 다시 뭐 넷마블리니 DPC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좀 뭐 현대해철이나 이런 뭐 철강주들 뭐 당연히 뭐 힘쓰기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물량 부족으로 해서 철강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뭐 이런 소식 들리면서 철강주가 이제 요거는 좋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순환매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좀 이쁘게 만들긴 했는데 요거는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은 굉장히 좋았고 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차이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철강주 같은 이런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어디서 매도할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이걸 신규 매수해서 뭐 계속 들고 가고가 아니에요.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은 매도할 구간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종목들은 주도주 계열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대해철이나 동국제강, 뭐 포스코 이런 종목들, 동국제강도 좋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포스코 20만 원 돌파한 거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20만 원 이탈하면은 매도하는 거고 22만 5천 원 정도 가면은 여기서 한 차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만 5천 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라면은 25만 원까지 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길게 들고 갈 종목인가는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운주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좀 뭐 회복을 좀 보였는데 뭐 그동안 뭐 워낙 뭐 힘들었죠. 글로벌 뭐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좋아야지 해운주가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 뭐 좋을 수가 있나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뭐 최고치에 달하면서 이제 해운주들이 뭐 순환매가 나오는데 페노션보다는 그럼 뭐 대한해운을 보는 게 컨테이너 쪽은 맞는데 일단은 페노션 쪽도 뭐 급등이 나왔다. 뭐 11% 올라오면서 순환매 나올 때 정리한다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해주는 순환매 나올 때 정리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 뭐 정리 구간 잘 찾아서 보시면 되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뭐 7% 올라오면서 위쪽에 정리할 구간을 잘 찾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팁 드리면 그냥 19,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하면은 그 다음 뭐 이제 상승이 정체할 때 혹은 19,000원 이탈할 때 매도하시면 되고 돌파 못한다라고 19,000원에서 한 차례 정체할 때 뭐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매도할 구간을 찾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트럼프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과도하게 밀렸고 기관 매도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굳이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저렇게 뭐 계속 날아간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트만 지켜보시면 돼요.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져도
현재 원래 21선 구간에서 막혀 있던 거를 요 이제 2400 위쪽 요 정도까지 열어만 준 거지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간다까지는 아닙니다. 만기일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열려 있는 구간이 이렇게 조금 더 넓어졌고 이 구간이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정도예요. 이제 상승률이 2, 3% 정도야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미정입니다. 위에는 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생각하실 뭐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또 약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급락 안 나오죠. 지금 보시면 2200 중반 정도에서 지난번 코로나, 이번 코로나 두 번 다 하방 지지를 받고 있죠.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굳이 또 약세 심리를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그냥 횡보하던 구간이다. 2200 중반에서 2400 중간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제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